원달러 환율이 장중 결국 1,430원마저 돌파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강달러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관련된 수혜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대개 강달러 수혜주 하면은 이 자동차라든지 IT, 조선업종이 꼽히는데 이 최근에는 해외 매출이 높은 이 게임주에도 이 수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 추적에서는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소영 뉴스캐스터와 함께 게임주의 현 상황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오늘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게임주 나름 선방한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선방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먼저 살펴볼까요? 이 배틀그라운드는 5년 연속 매출액 1조 원을 도파하면서 글로벌 메가 IP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전망입니다. 이는 우호적인 중국의 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PC와 콘솔 버전이 무료화됨에 따라서 신규 이용자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모바일 게임 대작 출시가 축소되면서 크래프톤의 화평정형 모바일의 인기가 유지되고 있고요. 신규 이용자가 유입된 후 이용자 락인과 수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신작 출시가 가시화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IB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38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올 투자증권의 의견도 살펴보시면요. 지난주 진행된 애널리스트 컨퍼런스를 다녀온 후에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간 불확실했던 온라인 매출의 윤곽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3분기 온라인 매출 1,377억 원을 전망하고 있고요. 2분기에 확인했던 강달러 수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정치를 상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섹터 내 탑픽으로 고르면서 목표가 38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크래프톤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2% 넘게 밀리는 시장 속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7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좀 윗꼬리를 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빨간불 지켜내면서 현재 0.4%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NC소프트 살펴보시죠. 신영증권에 따르면 이 달 평균 사용자가 18만 명인 리니지는 NC소프트의 캐시카우로서 연간 매출액 2조 원 내외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P 노후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3분기 스로넷 리버트를 서구권에서 출시하면서 내수용 회사란 인식을 벗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43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투자증권의 의견도 살펴보시죠. 신작 출시 지연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에서 6개월 정도 진행되는 것은 신작 매출 반영 시점에 차이가 생길 뿐 기업 가치 훼손 요인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신작이 줄 이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를 보고 매수하자며 목표가 45만 원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C소프트 전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바닥을 찍고 좀 4거래일 만에 반등하나 싶었는데요. 시장이 좀 빠지면서 낙폭 키운 가운데 현재 0.9%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도 전일 들어왔던 기관과 함께 현재 외국인도 들어오면서 32만 6,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사들이 이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신작일 겁니다. 그런데 게임사들의 신작 이 일정이 조금 지연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신작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주가도 흔들리곤 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이 투자자들의 마음은 움직이는 만큼 최근 정리한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알아본 크래프톤 먼저 보시면요. 게임스컨 2021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하면서 주목받았던 문브레이커가 이번 주 금요일인 9월 30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얼리 액세스로 전 세계 동시 출시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또 다음 12월에는 칼리스토 프로코톨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카카오 게임즈 살펴보시면요. 우마무스메 사태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PC의 라인업을 책임질 것으로 보이는 디스테라가 4분기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마지막 NC소프트 살펴보시면 스로넷 리버티가 2023년 1분기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콘솔과 PC 타이틀을 채택해 전 세계에서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트레일러 영상의 인기가 뜨거웠던 만큼 해외에서의 성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히트2 흥행의 블루 아카이브가 일본에서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 기대감 커지고 있는 넥슨 게임즈 살펴보시면요. 이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현재 정식 출시를 앞두고 사전 등록하고 있습니다. 올 4분기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퍼스트 디센턴트와 더 파이널스도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마지막 펄어비스 한번 보시죠. 이 전작 검은 사막에서 업그레이드 시켜 이 콘솔 게임에 오픈월드 게임으로 변경한 붉은 사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작 검은 사막의 세계관이 아닌 새로운 IP를 제작해서 다른 맛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세분화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게임주들은 기존의 작품과 함께 신작 구성안을 보더라도 해외 진출에 힘을 쓰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게임은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는 환차익으로 인해 수혜를 받을 여지가 늘어나는데요.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어떤 회사들이 특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은 이 게임사들의 이슈와 현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소영 뉴스캐스터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3년 6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강달러 수혜주 하면은 이 IT와 자동차였지만 최근에는 해외 매출이 높은 게임사들의 이 강달러 수혜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IT바이오부 고용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욱 기자, 네. 이 최근 이 게임사들의 해외 매출이 높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높습니까? 네, 그 국내 게임사들의 지난해 매출이 20조 6천억 원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절반 이상인 11조 6,300억 원을 해외에서 벌어들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난해 원달러의 매매 기준 그 환율 평균은 1,145원대였습니다. 그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값 등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게임사들의 해외 매출 비중을 보면은 이 50%나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업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 주요 기업들 해외 매출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그 상반기 국내에 상장된 주요 게임사들의 해외 매출 비중은 뭐 다양합니다. 30%에서 90%까지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크래프톤입니다. 무려 94%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에서 한 8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고 북미와 유럽에서도 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뒤로 넷마블이 84%, 펄어비스 81%, 컴투스가 59%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지 않은 게임사들도 해외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경우는 지난해 해외 매출 비중이 31%에 불과했지만 올 상반기 들어 36%까지 높였습니다. 네, 물론 게임사들 이 해외 매출 비중을 보면 북미가 높기는 한데 이 진출 국가를 보면 유럽이든 아시아든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결제를 이 달러로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아니더라도 해외 이용자들은 결제를 할 때 대부분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돈이 바로 게임사로 가는 게 아니라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앱 장터 사업자들이 정산을 거친 뒤에 입금이 되는데 이때도 달러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외 매출은 달러 매출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효과 가장 큰 곳이 어디입니까? 이미 여러 게임사들이 상반기에 그 환차익으로 실적 개선 효과를 거둔 바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환율 상승 효과를 본 회사는 펄어비스가 꼽힙니다. 그 영업 부분에서는 상반기 손실이 42억 원이 나면서 적자 전환을 했지만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 170억 원가량 발생을 하면서 당기 순이익 흑자가 유지가 됐습니다. 펄어비스는 2분기 기준 1억 5천만 달러의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데요. 당시 공시를 보면 앞으로 환율이 1,457원까지 오를 경우 총 포괄 손익이 98억 원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물론 환차익 효과로 좀 어느 정도 수혜는 있긴 하겠지만 원달러가 이제 오르면서 또 반대로 피해를 보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넷마블의 경우 해외 매출 비중이 84%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효과를 별로 못 보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예,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 지난해 미국 그 소셜 카지노 게임사인 스피넥스를 인수를 했는데 그 당시 인수 금액이 2조 8천억 원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1조 7천억 원가량이 대출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KB 하나은행부터 해서 크레디트 스위스나 미즈호은행 같은 해외 은행들이 대출을 해줬고요. 달러로 대출을 받았는데 계약 당시의 환율이 1,147원을 적용해서 1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대출 부담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 그 해외 매출은 많은데 달러 그 대출 때문에 환율 상승에 따른 재무적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물론 이 넷마블의 경우 이 해외 게임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는데 이거를 제외하면은 다른 게임사들 환율 리스크는 없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해외 게임을 국내에 들여와서 서비스하는 경우에도 환율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로열티를 지불을 해야 하는데
환율이 오른 만큼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 매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 노출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최근 출시가 늘고 있는 P2E 게임은 해외에서만 가능한 데다 크래프톤이나 넥슨, 그리고 NC 같은 주요 기업들이 북미나 유럽에서 인기인 콘솔 시장을 겨냥해서 게임을 출시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이 강달러 수혜를 받고 있는 게임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네, 게임주들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이 증권사들 연달아서 게임사들 목표가 줄하향하고 있는데 오늘은 게임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현대차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 강달러 수혜 이제 게임사들이 조금 관심이 있다고 들었어요. 해외 매출을 보니까 뭐 가장 높은 곳은 90%가 넘는 곳도 있던데 네.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특히 이제 단일 IP 기준으로 조단위 매출이 나오는 소위 말하는 이제 메가히트 게임을 예. 보유한 기업들의 경우 해외 매출 비중이 뭐 많게는 90% 이상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들 같은 경우 이제 원화 약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수혜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업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제 주요 신작들이 흥행에 실패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환율이라도 그나마 조금은 이제 도움이 그쵸. 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가뭄의 단비 정도로 일단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뭄의 단비 수준인 것 같아요. 환차익 네네. 효과가. 네. 그래서 그런지 게임주 줄줄이 이제 신저가 몇몇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저가 기록하는 것도 있는데 네. 이 같은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신저가를 계속 이어가는 부분은 일단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예.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비우호적인 환경 하에서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다른 성장주 대비 이익의 성장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게임주의 주가 급락을 유도한 그런 가장 큰 배경이고요. 그리고 게임이라는 컨텐츠 카테고리가 사실 뭐 다른 이제 엔터나 드라마, 영화와 같은 것들에 비해서 흥행 예측 자체가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이제 변동성은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게임주가 현재와 같은 힘겨운 업황에서는 또 더더욱 좀 수급상 이제 좀 배제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예,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네. 아까 뭐 환율이 조금 가뭄의 단비 효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물론 해외 매출이 높아서 이제 조금 이제 환차익 기대감을 받긴 한데 네. 이 환율이 지금 현재가 이제 급작스럽게 오른 거고 네. 이 게임사들한테 물어보니까 환율이 내려갈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해서도 또 피해를 입을 거다. 뭐 네.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러니까 부분은? 사실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사실 뭐 제조업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을 흔드는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제 급락과 급등만 없으면 되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제 원화가 급격하게 좀 약세로 가면서 이제 이 반대로 갔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다만 예. 이 부분보다는 사실 연말 뭐 또는 내년 초 정도로 기대되는 신작들이 흥행하게 된다면 예. 그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가 환에 따른 불확실성을 잠재우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지금 요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환이 아니다라는 그쵸. 점을 좀 주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씀하셨다시피 역시 이제 게임사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신작일까 싶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신작 일정이 조금 지연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3분기 실적도 그렇고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3분기 실적 게임사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 카테고리 내에서 뭐 예. 인터넷, 게임, 엔터 이 정도가 이제 가장 좀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섹터 중에서 실적은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해서 봤을 때도 매출도 감소하는 기업들이 종종 있을 것 같고요. 예. 매출이 사실은 감소한다는 거는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당연히 큰 폭의 이익 하락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메가히트 IP를 보유한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의 경우 예. 영업 흑자, 그러니까 뭐 1,000억 이상의 영업 흑자 기조도 유지가 되고 또 이제 감익이 있더라도 예. 뭐 한 10% 내외 정도의 이익 감소율
보일 것으로 상당히 괜찮은 실적입니다. 그 정도가. 예. 그 정도가 지금 게임업 내에서는 괜찮은 실적이고 예. 그 외에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분기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들도 상당히 존재할 만큼 뭐 대표적으로 대형주 중에서도 넷마블 같은 경우 좀 적자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만큼 3분기 게임업의 실적 시계는 지금 굉장히 흐리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신작 말고 네. 좀 게임주들 남아있는 이런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밸류에이션 자체는 분명히 뭐 매력적이라는 표현은 현재 시장 상황에서 좀 그렇지만 예. 지금 PER 20배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예. 상황에서 일단 콘솔 게임의 공격적인 출시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은 게임 IP를 활용한 컨텐츠 사업으로의 확장 속도 예.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주목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 콘솔로의 확장의 의미는 뭐냐면 전체 100의 게임 시장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시장이거든요. 콘솔이. 예. 이거를 빼고 나머지 영역에서만 국내 기업들이 제품을 또는 서비스를 실시를 해왔었는데 예. 나머지 30시장으로 전방 시장 확대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전체 글로벌 인구 중에 게임을 하는 인구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예. 반면에 콘텐츠를 즐기는 인구는 전 세계 인구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 관점에서 게임 IP의 콘텐츠로의 확장은 결국 전방 산업이 약 2배 이상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주가상으로도 반등의 요소가 될 수 있고 좀 중장기적인 텀으로 보더라도 게임사, 게임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 이 두 개의 사업을 잘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중장기적 매수 예. 관점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게임 업종 내 이제 대형주 밸류에이션이 이제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연구원님 보시기에 이 게임 업종 내 최선호주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저는 크래프톤을 최선호주로 말씀드립니다. 크래프톤이요? 예, 이유는 일단 제가 이제 콘솔과 콘텐츠 사업으로의 확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 두 가지를 다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잘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12월 2일자로 예. 크래프톤의 콘솔 차기작인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그 대작 콘솔 게임의 출시 일자가 확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한 약 2년 전쯤 선보였던 펍지 유니버스라는 콘텐츠 유니버스를 그 세계관을 중심으로 예. 배틀그라운드 게임 IP를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그 변환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미 약 1년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의 그 공개 시점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예. 분명한 것은 1년 이상 지금 장편 애니메이션을 제작 중에 있고 예. 이런 컨텐츠의 글로벌 OTT를 통한 공개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 콘솔 시장에서의 의미 있는 신작 출시 예. 및 소기의 흥행 성과 이런 부분들이 가장 단시간 안에 기대되는 게임주가 현재로서 국내에서는 크래프톤이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크래프톤을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었을 때 이제 게임주들 모멘텀 하면은 이제 콘솔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중 하나가 뭐 그렇죠. 최근에 이제 게임주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라고 할까요? 이 네오 위주였잖아요. 네. 콘솔 게임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크래프톤을 제외한 뭐 차선호주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콘솔에 좀 중점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또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국내 게임사 중에서 크래프톤 외에 어떤 기업이 좋아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항상 넥슨을 말씀드려요. 근데 예. 넥슨은 사실 일본 주식시장에 그렇죠. 상장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를 논외로 하고 본다면 예. 현재는 냉정하게 크래프톤 외에 살만한 게임주는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웬만하면 제가 뭐 네. 두 번째 차선호주를 보통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나마 지금은 중소형주들보다는 뭐 네오위즈 피해 거짓이나 지금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네. 시점상으로도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흥행에서의 불확실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제가 권장을 드리지 않고요. 예. 그나마 본다면은 대형주인 넷마블이나 NC소프트 중에 양자택일을 할 수 있겠으나 예. 넷마블은 실적이 너무 안 좋고요. 음. NC소프트는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온다 치더라도 예. 말씀드렸던 그 콘솔과 컨텐츠에서의 모멘텀, 신사업 의지 그렇죠. 이런 예. 것들이 현재 약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굳이 흥행 예측도 굉장히 어렵고 예.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트리키, 좀 어려운 섹터에 속하는 게임주를 굳이 볼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네. 정 본인은 게임이 한국 게임의 미래가 밝아 보인다. 예. 그러면 크래프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게임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영 현대차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